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곧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자 측근들부터 조이어오는 사법 리스크에 오늘 이재명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탕한 게 받은 게 없다.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를 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주장으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또 다른 걸 시도할 거다. 그래서 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종결할 때가 됐다면서 특검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기와 연관돼 있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김만배 씨가 그 부친의 집을 살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고 있는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아마 김용 씨에 대한 말하자면 그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을 텐데 이 파고를 넘기에는 사실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국민의힘 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또 과거에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도 특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돈의 전달 과정 그게 어떤 그 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검 카드로 정면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대선 2라운드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특검 안에 넣자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라던가 아버지 집을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이제 구입한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차 방어선이 유동규 씨였다면 1차 방어선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2차 방어선으로 김용 부원장. 근데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2차 방어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치달은 상황이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는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 그러면은 그걸 국민의힘이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당당하다면 나는 좋다. 검찰 조사 얼마든지 받겠다. 그 대신에 나는 검찰 수사를 받는 대신에 국민의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구입이라든지 또 50억 클럽이라든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특검하자. 그랬으면 국민의힘이 받든 안 받든 대중들의 호응을 굉장히 받았을 거예요. 나는 당당하니 검찰 수사 받겠다 그러면. 근데 이미 검찰 수사 거의 다 돼가지고 돈을 어디서 받고 얼마 받고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김용은 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핵심이다라고 정략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그걸 밝히는 일보다도 지금 자기 앞에
목전의 상황이 더 급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상당히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지금 인식되는 상황이죠. 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받고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만 특검하자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당당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설사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거 지금 다 됐는데 이걸 다시 특검으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말이 안 되죠. 예. 국민의힘 바로 반격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다라면서 결론적으로 특검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특검은 할수록 정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특검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하는 거 이거 물타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의 일부분도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예. 공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긴박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를 거기에는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그 뭐 김용 예. 뭐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고 저렇게 강경하게 제가 오늘 저녁도 민주당 당사 앞을 지나다 왔습니다만 아직도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그게 뇌물일지 정치 자금일지는 또 판가름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즉 김용 씨가 말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그 예비 후보로서의 역할을 정치 자금적으로 이 돈을 썼는지 혹은 개인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만 시점이 예비 후보 시절에 그 돈을 가져왔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굉장히 크게 고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대통령실은 주호영 원내대표 그 주호영 의원의 답변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대선 전국에서 마지막에 갈 때 여야 모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별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또 별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지 예.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설 특검은 집권당이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설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집권 세력에게 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정부 측 위원들이 좀 포진이 돼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반대 주장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당하다면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해요. 뭐 부산저축 또 뭐 50억 클럽 해갖고 이름들 다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그게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야당에서 성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야당이 별도 특검이건 하자 그래야 이게 당당한 거고 정당한 거죠.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이 대표 특검 제안 거부하면은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 보면은 뭐 산 넘고 산 넘어서 산이에요. 네. 사실은 뭐 위성정당으로 들어왔던 조정훈 의원이 또 네. 걸림돌이 될 거고 패스트트랙 하는 데 있어서도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기에는 대통령의 마지막 거부권 또 법안의 재의결 이 과정 모두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의결을 되는데 했는데. 이때는 조금 그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반수 출석에다가 3분의 2 찬성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00명, 200석을 만들어내기가 역부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뭐 바늘 구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예.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좀 약화된 게 공수처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능이 상설 특검의 기능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공수처는 활용하지 않느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과거에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김도범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장의 성격도 여러 가지 뭐 순순하게 이렇게 그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좀 쉽지는 않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느냐 이 여부인데요. 이 대표, 김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나? 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제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정치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식 후원금으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배석한 당직자에게 나중에 체킹 한번 해달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정호겸 의원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 아까 잠깐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4년인가 언제 뭐 수원금 50만 원을 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014년이면 성남시장 재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이제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상대의 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가 또 이것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만약에 김용이란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또 실제로 이 대표에게 넘어갔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김용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김용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로 설사 김용에게 돈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용을 믿는다. 뭐 김용이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기하고 선을 일단 긋는 거예요. 만약에 뭔 일이 있어도 이건 김용의 일이지 나는 김용을 믿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애둘러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제가 방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방금 나온 단독 기사 다른 언론에서 근데 유동규 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탕 하나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유동규라는 사람의 답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다. 네, 그 대답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밝히겠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벌을 받을 거는 받겠다. 예. 의리라는 거 이런 거는 이 판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에서는 내복 하나를 뭐 얻어 입었다 그랬는지 사 입었다 그랬는지 그랬는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탕 하나도 안 받아 먹었다 그랬는데 막상 지금 완전히 그 하나의 그 공을 쏘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유동규 씨는 매우 재미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는 사탕 하나 받아 먹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답변이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특검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고요. 애초에 이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기사화가 됐느냐. 경제신문인가? 거기서 제일 처음 기사화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 기자분 말씀으로는 민주당 내에 경선의 상대 진영에서 제보를 해서 기사화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 경선 과정에서. 예. 단초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에요. 다 민주당 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은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동규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오는 길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갑자기 진술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진술하시게 된 거예요?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네, 진술 바꾼 적도 없고 최소한 회유되지는 않았다. 아주 짧지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오셨습니다. 반면에 김용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유동규 진술이 놀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석방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인터뷰 뭐 오늘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흘러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흐름으로 보면 남욱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회계 담당자 이모 씨가 네. 구체적인 어떤 메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동규 씨에게 물어봤을 때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덤탱이가 써지는 그런 구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다라면 유동규는 나의 채권이 아니다. 네.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정진상, 김용은 내가 보호하고 나와 연관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섭섭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는 네. 또 그리고 측근이 이제 아니라고 했기 고 때문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그 결과들에 대한 예.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유동규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꿨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입을 다물다가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미 이제 그런 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폴리 바게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검찰총장도 그렇지 않다. 누가 왜 유동규한테 자기 검사의 목줄을 맡기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자기 방어권이라는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발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받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경선 돈을 받아와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의 이름으로 본인이 썼다고 보면 본인이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조직을 뭐 썼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갈림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 씨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돈 자체의 포괄적인 어떤 의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은 김용이 썼지만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발언할 어차피 수밖에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돈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와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었다든지 경선 비용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최측근 김용 부원장 이제 아마 저희 시간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가 발부될지 기각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은 지금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교차 진술이 나왔고 조금 전에 이제 메모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 이모 씨라는 사람 이 전달책인데 자, 이분이 이제 메모를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다 남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나와서 입을 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더해지면 이게 뭐 결정적인 좀 증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피의자가 내가 안 받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디펜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줬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메모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남욱이라는 사람이 천화동인 4호의 사호, 대표인데 그 이사가 바로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모 씨가 돈 심부름을 하면서 이거를 전부 뭐 시간이라든지 또는 액수라든지 또는 장소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항상 사달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죄수의 딜레마인 것이 지금 김용 부원장은 지금 일단 체포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검찰이 이게 결국은 검찰이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용이 20억을 요구해서 유동규가 이거를 남욱에게 전달하자 남욱이 8억 4,700인지 800을 준비해서 그 정민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전달자는 이모 씨다 이런 얘기가 예. 검찰이 아니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더군다나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때 1대1도 아니고 지금 너무나 많아요. 주역들이. 김용 그리고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 남욱 그다음에 이모 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김만배하고 정영학은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때 상당히 그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게 머릿속이 단순할 때는 정말 자기가 하나도 안 받았으면 단순하게 나가면 되거든요. 예. 그 수사를 꺼릴 이유도 없어요. 이제 와서 특검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에 그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그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 근데 그분이 적어도 유동규는 아니다라는 말을 남욱이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의 실체도 밝혀질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 자금이었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쳤나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 뭔가 좀 나중에 설명할 일도 많아질 수 있고 지금 보면 벌써 배달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예. 1억 배달 사고가 났고 네. 그다음에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또 1억을 돌려줬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실제로 건너진 돈은 이제 뭐 6억 4천 뭐 4천 얼마 얼마겠죠? 정도가 예. 되겠죠. 네. 그러면 이 6억 4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이걸 좀 규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보다 강력한 어떤 물론 뭐 메모라고 하는 것도 예. 각기 분리되어 갖고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진술이 일치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즉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서로 간에 어떤 이 돈에 관련된 데서 뭐 보고라든지 어떤 예. 실질적인 그게 있는지를 검찰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선까지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다만 예. 실제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그 남욱 변호사 자체가 이미
본인이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왜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이 돈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이해가 돼. 왜 이 돈의 출처가 왜 그러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남욱이라는 사람한테 이 돈을 내놔라고 했어야 되는지 예.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용 부원장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니까 제가 사실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지금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더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대장동 의혹에서 수사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까지 이렇게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그 검찰의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또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말하자면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책이 검찰이 아니고 재판부이기 때문에 예.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와 연관돼 있는 어떤 부분을 검찰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뭐 구속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론일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부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지켜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돈이 이제 김용 부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너갔는지 이것부터 규명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